안녕하세요. 네, 협회 부회장이면서 이학 박사 안자입니다. 이 시간에는 운동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당뇨 환자의 근육 키우기라는 주제를 갖고 방송인이시면서 바디스마일 김선우 대표님을 모시고 1시간 동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하고 이제 운동을 여기서 시연을 할 텐데요. 보시고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많이 하신 분들을 두 분을 선발해서 나중에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김선훈 대표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고 이 시간 주제에 대해서 네.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한 조건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근육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근육 자체가 인슐린처럼 포도당을 소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근육을 열심히 사용하게 되면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고 그만큼 많은 포도당을 소비함으로써 혈당을 적정하게 맞춰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근육 중에서도 어떤 근육을 잘 운동을 해야 하느냐, 오늘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사이즈가 큰 근육, 우리 몸에서 큰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허벅지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 그리고 등 근육, 이런 근육들이 있는데요. 이런 근육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조금 더 힘든 운동을 조금 더 재미있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상당히 그 운동 열풍이 불고 있고요. 이 운동이 건강의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 방법을 잘 알고 해야 그것이 도움이 될 텐데, 무턱대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큰 근육, 이제 근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근다발로 되어 있는데요. 큰 근육을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것, 기능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몸에 근육이라고 하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근육들이 있는데요. 면적이 큰 근육도 있고 작은 근육도 있고 또 겉쪽에 분포되어 있어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육도 있고, 그 다음에 관절 깊숙이에 붙어서 육안으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관절과 이런 어떤 몸속의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속근육 같은 근육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들이 포도당을 잘 효과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겉쪽에 분포한 큰 근육을 활동적으로 사용해 주는 것이 포도당 소비율을 훨씬 올려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겉근육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 소비를 팍팍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절에서 버티면서 어떤 압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동시에 큰 근육을 사용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속근육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겉에 분포한 큰 근육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 또 이런 것들도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표님이 주로 이제 근육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강에 중요한 그런 이제 근육 향상 방법, 운동 방법을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주 기대가 크고요.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제가 그럼 오늘 재미있는 운동, 첫 번째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여기 나가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 그럴 줄 알고 저도 복장을 갖추고 나왔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은채원 학생도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네. 다 같이 해볼까요? 아, 이게 바닥에 앉아야 되는 거라서요. 첫 번째는 이제 약간 요런, 제가 요거 컵 하나를 빌릴게요. 컵 하나를 빌리고, 자, 집안에 요런 작은 컵이나 뭐 화장품통 이런 작은 장애물이 있잖아요. 요런 거를 요렇게 바닥에 놓고요. 그냥 편안하게 앉을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한쪽 다리를 세워주시고 가슴을 쭉 펴고 양손은 뒤에다가 짚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양손을 뒤에다가 짚고요. 자, 오른쪽 발끝을 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가슴과 배를 내민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척추와 엉덩이, 이 주변에 있는 속근육들이 복부 압력을 유지하면서 잘 버티고 있는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서 3초를 세고 둘,
셋, 그리고 장애물을 넘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다리를 들어 올려서 하나, 둘, 셋 하고 장애물을 넘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장애물 이런 것들이 소품이 없으시다고 하면 그냥 다리를 들어서 3초 배 가슴 내밀고 기다리다가 그렇죠. 다시 내리고 다시 들어 올려서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올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올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자, 이때 옆으로 보여드리면 등이 이렇게 굽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게 되면 척추와 골반을 싸고 있는 심부 근육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복부 압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연결된 허벅지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슴을 쭉 편 상태에서 복부 압력을 유지한 채로 다리를 들어주는 것이 이 운동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피면 이렇게 해서 다리를 드는 것과 전혀 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허리를 제대로 펴고 다시 한번 발을 바꿔서 반대쪽 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 가슴을 쭉 펴주세요. 그래서 내 허리가 잘 펴져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자, 왼쪽 다리 발끝 당겨서 들어서 3초. 하나, 둘, 셋, 옆으로 놓고. 그렇죠. 다시 들어서 업. 하나, 둘, 셋, 놓고. 다시 자 들어서 3초. 하나, 배 가슴 내미세요. 둘, 셋, 다운. 좋아요. 다시 들어서 3초. 하나, 둘, 셋, 놓고. 자, 한 번 더 할까요? 쭉 들어서 하나, 둘, 셋, 놓고. 한 번만 더 할게요. 쭉 들어서 하나, 둘, 셋, 놓고. 자, 어떠세요? 제 동작이 잘 맞나요? 네, 한번 잘하시는데요? 옆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시청자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장애물을 하나 넣어드릴게요. 우리 네. 잘하시니까 이렇게 발끝을 당겨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발끝을 당겨주시고 그래야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죠. 네. 이 상태에서 허리가 이렇게 펴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교수님 등 한번 구부려 보실까요? 배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허리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심부 근육과 복압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벅지 큰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자, 배 가슴을 쭉 펴주시고, 그렇죠. 횟수를 적게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근육을 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다리를. 턱도 약간 드는 게 좋겠네요. 턱은 아니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당겨주시고 아, 예. 정면을 보시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자, 그대로 올려서 자, 3초. 하나, 둘, 셋. 장애물을 살짝 넘으시고.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서 3초. 하나, 둘, 셋. 내려놓고. 다시 올릴게요.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올릴게요. 하나, 둘, 셋, 내리고. 자, 이 동작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허벅지에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는데 특히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허벅지 근육 중에서 대퇴 중앙에 있는 근육과 허리 근육, 골반 근육을 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의 효율성도 좋고 포도당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기가 막힌 시너지 역할을 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근육의 길이는 많이 움직이지 않고 네. 근육의 길이는 그대로 있는 정적 운동이면서 네. 버티는 힘을 기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이게 힘을 계속 주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서 버티는 식의 운동인데 사실은 심부 근육 자체는 크기와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 이 겉근육만 움직이게 해서 이제 운동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 발목이나 무릎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발목이나 무릎 이런 관절에도 지장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바닥에 매트나 푹신한 이불 같은 거 하나 깔고 앉으셔서 이 동작을 자주 해보시면 포도당을 적절하게 떨어뜨리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동 재활 파트에서 이 운동을 당뇨병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그러면
한 번에 네. 뭐 이 횟수가 네, 체력에 네.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반복을 해줘야 좋을까요? 네, 좋으신 질문인데요. 이 횟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근기능, 근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3초 버티고 내리고 3초 버티고 내리고 이거를 5번 했는데 다리가 덜덜덜덜 떨려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스탑하시고 한 1분 정도 휴식을 취하신 후에 다시 하시고 그렇게 3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당. 제가 네. 늘 보면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해가지고 네. 일단 몸에 부하가 와서 그 다음에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TV나 어떤 곳에서 보면 뭐 한 번에 15번을 해라, 20번을 해라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내 기준이 아니고요. 항상 나의 근력을 기준으로 점점 높여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시게 되면 근육이나 근막 그리고 인대나 힘줄에 너무 큰 자극이 갈 수 있고 또 부상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은 내가 조금 힘들다 하는 수준에서 계속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는 식으로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아이고, 아주 좋은 운동이네요, 이게. 네, 그리고 호흡이 또 중요한데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근육이 수축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교수님이 다리를 들 때 어떨게요? 잠깐만 볼게요. 네. 오, 근육이 좋으신데요, 교수님. 다리를 들 때 딱 수축을 하죠. 근육이 수축하는 순간 호흡을 후 하고 내뱉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호흡을 후 내뱉죠. 다시 들이마시면서 내려놓으시고 다시 호흡을 후 내쉬면서 올렸다가 들이마시면서 내려주시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근육의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고요. 그만큼 근육의 움직임, 대사 기능을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지속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 갑자기 운동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이 운동 너무 귀찮다, 힘들다 이러면 오래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운동이라는 거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아니면 3일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낮은 목표에서부터 점점 높은 목표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 들기 운동도요. 한 3번 정도 했는데 힘들다. 그러면 억지로 다리가 막 덜덜덜 떨리는데 막 10개까지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3개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3개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동작이 근육이라는 것이 또 성장하면서 익숙해져요. 그러면 4개로 늘리시고 5개로 늘리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서도 포도당을 떨어뜨리고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가뜩이나 이제 당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운동마저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놓고요. 넘기식으로, 다리 넘기식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하나, 둘 숫자 세는 재미에 또 금방 시간이 가고 또 힘들지 않게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작은 인형도 괜찮고 컵도 괜찮고 화장품통도 괜찮고 작은 장애물을 놓고요. 그걸 기준으로 다리를 들어서 올렸다가 놨다가 올렸다가 놨다가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기준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 우리 교수님 보세요. 허리 커브예요. 허리 커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부 근육의 긴장도를 유지시키고요. 그리고 복부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 것과 복부 압력이 없는 상태, 떨어진 상태에서 척추를 구부리고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 것은 근 수축에 대한 장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허리를 펴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요. 네. 이제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하고 좀 밸런스를 유지해 주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양쪽 다리 운동을 할 때에는요, 고관절이라는 그 골반 근육 자체가 왼쪽, 오른쪽 근육이 서로 연결되어서 척추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게 되면 골반 근육이 한쪽은 버티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반대발도 이렇게 동작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 들어서 3초, 하나, 둘, 셋, 넘기고 자, 호흡을 후 내쉬면서 후, 하나,
둘, 셋. 자, 호흡을 마시고 다시 들어서 하나, 둘, 셋. 호흡을 마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면 굉장히 허벅지 근육이 벌써 뻑뻑하시죠? 네. 이게 계단 오르기보다 한 두세 배의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네, 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실시했더니 근육을 단순히 수축시켜서 버티는 식의 운동이지만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수축과 이완 또한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계단 오르기 못지 않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시거나 당뇨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관절 기능에 약간 손상이 있거나 그러실 때 이렇게 앉아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청소년기에 한창 그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장통이 무릎에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무리하게 계단 오르기라든가 스쿼트 같은 걸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무릎을 많이 안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는 네. 이런 운동이 아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제 치료 운동을 도와드리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는요, 너무 근력이 좋아지셔서 발목에다가 1kg, 2kg, 예, 모래주머니를 차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거의 뭐 공복 혈당이 100 정도 나올 정도로 예,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에 그분이 공복 혈당이 160 정도가 나오셨는데요. 네. 예, 지금 이 운동을 이것만 하셨어요. 자긴 다른 거는 힘들고 이 운동이 너무 쉽고 효과도 좋다 해서 재밌게 할 수 있다 하셔서 TV 보면서 매일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약 끊으시고 공복 혈당이 100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게 숙달이 되면 네. 조금 더 빨리 이제 하나, 둘, 셋 내리고 네, 하나, 버티는 둘, 시간을 셋 내리고. 아니요 네. 버티는 시간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 왜냐하면 근육이 수축하고 있는 동안 자, 힘을 써주고 다시 내렸다가 들어 올릴 때 다시 근육이 수축하고 버티는 동안 수축해서 부들부들부들 에너지를 쓰다가 다시 내려주고 요게 반복되면서 포도당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이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아주 네. 좋은 운동이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다른 운동 있나요? 네, 다른 운동도 있는데요. 이제 앉아서 하는 운동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의자에는 이렇게 자, 또 집에 이런 의자들 다 있으시잖아요. 이런 의자에 한 반 정도만 걸터 앉을게요. 등받이에 기대지 마시고 반만 걸터 앉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반만 걸터 앉으셔서 네, 보통 의자에 앉으시면서 옆모습을 보여드리면 반만 걸터 앉았죠? 이렇게 깊숙이 허리를 기대고 앉는 것이 아니라 반만 걸터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우리 어디 갈 거예요. 자, 멀리 한번 걸어간다 생각해 보시고 손은 안 맞아도 괜찮아요. 팔을 가볍게 흔들면서 걷기를 하는데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허리와 등을 곧게 펴주셔야 됩니다. 등받이에 등을 기대거나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걷기를 하게 되면 척추에 안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척추를 반대 모양으로 꺾어주고 거기에 체중을 싣게 되는데 이거는 척추를 올바르게 C자 커브를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제자리에서 걸어주는 거예요. 자, 무릎이 배꼽까지 올라오도록 허리 펴고 하나, 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간다 생각하시고 요즘에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덥고 집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바깥에 외출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TV 보면서 걸으시는데 자, 우리 회장님 발끝 당기셔야 돼요. 발끝을 당기세요. 그렇죠. 그래야 허벅지 근육에 힘을 들어간 상태에서 자, 뒤꿈치로 살짝 바닥을 찍는 느낌으로 하나, 둘, 그렇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 운동은 제자리 걷기 운동인데요. 이렇게 무릎을 올려서 배꼽까지 무릎을 높이 올려주면서 허리를 펴고 자꾸 걷게 되면 호흡, 유산소, 그 다음에 허벅지, 그 다음에 엉덩이, 우리 몸의 전신의 근육을 쓰면서도 특히 에어로빅스, 유산소 기능을 추가하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는 최고로 좋습니다. 벌써 힘드신 것 같은데요. 아, 이게요. 네. 요즘같이 이제 장마철에 네. 비가 와서 운동회를 못 나가잖아요. 네네.
그 집안에서도 아주 그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들은요, 보통 집안에 계실 때, 특히 요즘 같은 여름이나 이렇게 날씨가 덥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나가기가, 외출하기가 곤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햇빛에서 다 더운 곳에서 운동하신다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실내 운동 위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앉아서 걷는 운동은 허리만 곧게 펴주시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걷겠다 생각하고 걸으시게 되면 그냥 우리가 서서 평지를 걷는 것보다도 훨씬 더 허벅지에, 그렇죠? 허벅지의 움직임을 자극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배에 힘 들어가시죠? 네. 네, 복부에 있는 근육이 다리를 끌어올리도록 하기 때문에 복부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니까 또 복부 근육도 사용이 되고 버티려고 하니까 어떠세요? 허리 뻐근하시죠? 그렇죠. 네, 네. 허리에서 우리 척추를 받쳐주는 기립근과 엉덩이에 있는 골반근을 골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을 동시에 많이 사용하니까 어떠세요, 교수님? 숨 차시죠? 네. 그렇죠. 숨이 차면서 할 수 있는 우리 벌써 포기하셨는데 자 이렇게 숨이 차면서도 근육을 쓸 수 있는 유산소성 근력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유, 신난다. 예, 이렇게 해서 자꾸 해보시면 좋은데 왜 힘드시죠? 이거 음악 틀어놓고 해보면 아주 신날 것 같아요. 이게 TV 보시면서 하다 보면 힘은 들어도 땀이 쭉 빠지면서 계속 하게 되고 또 근육을 쓰면서도 호흡을 크게 하다 보니까 유산소 운동을 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는 운동이에요. 아까보다 빨리 했거든요. 네. 제가. 오, 박사님 이거 잘하시는데요. 아, 상당히 좋네. 이거. 네, 허리 네. 펴고 가슴 펴고 턱 당기고 무릎을 들어서 올리고 1분에서 2분 정도 이렇게 하시다가 너무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다리도 살살살살 이렇게 풀어주시고 또 하시고 그리고 풀어주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근력 운동은 보통 3세트 정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근육을 동시에 쓰면서 숨이 차고 땀이 조금 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은요. 횟수에 제한 없이 가끔씩 내가 하고 싶을 때마다 뭐 1분 잠깐 쉬었다가 또 1분 그리고 또 저녁에도 하고 이때도 하고 자주 반복해 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누구나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계절이라든가 뭐 기후 이런 거에 상관없이 아주 그 실내에서 하기 아주 좋은 운동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 주변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에 특히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린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관절을 보호하면서 근육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운동법으로도 굉장히 추천하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의자만 있으면 할 수 있고요. 많은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재미있게 가족들과 함께 해도 괜찮습니다. 내기식으로 이제 엄마, 아빠, 딸, 아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누가 오래 걷나 네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시면 가족끼리 하시면 재미있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또 내가 이렇게 건강을 지키면서도 좀 덜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가지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질문해 보니까 이제 네. 이 경우에 호흡법이 또 따로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네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산소성 근력 운동입니다. 유산소성 근력 운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호흡을 동시에 하면서 근육을 계속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호흡법이 없고요. 그냥 우리가 걸을 때처럼 달리기 할 때처럼 호흡을 편안하게 계속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식으로 쉼 없이 계속 호흡을 공급해 주면서 근육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혈관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호흡을 부지런히 해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근육을 움직여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근육을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호흡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산소를 잘 공급해 줘야 되겠죠. 하나, 둘. 우리 박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저 지금 땀났는데 지금 경쟁심 붙어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 둘. 그렇죠. 좋아요. 아니, 우리 회장님은 왜 안 하시고. 하나, 둘. 허리를 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네. 땀이 솔솔솔 나는 것이 네, 저도 땀이 아주 나서 운동 효과가 좋네요. 네, 저기 이런 운동은요, 그냥 의무감, 뭐 내가 운동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느낌 말고요. 그냥 TV 보면서 조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만 제가 알려서 골라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하시고요. 처음부터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나 1분이 안 돼요. 30초 했더니 너무 힘들어. 땀나. 그럼 잠깐 쉬세요.
다시 또 하세요. 그렇게 꾸준히 자주자주 하시다 보면 내 허벅지 근육을 키워주고 복부 근육을 키워주고 허리 근육을 키워줘서 내 몸의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될 겁니다. 예, 요즘에 그 직장인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데 아침에 뭐 버스나 지하철 타고 햇볕도 못 보고 점심 때도 식사도 뭐 이게 식당에서 사 먹게 되고 그러니까 매식을 하는 거죠 계속. 그다음에 저녁 때도 이제 밤 늦게 집에 돌아가게 돼요. 이게 운동 시간도 없고 햇볕 볼 시간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참 마음이 참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직장인들한테는 이런 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가장 장점은 책상을 놓고 앉아서 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꼭 팔을 안 쓰셔도 돼요. 다 허리를 펴고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평상시 꼭 당뇨뿐만 아니라 내가 하체 근육이 약하거나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걸을 때 무릎이 시큰시큰하다거나 아니면 허리가 아파서 책상에 앉아 있으면 디스크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허리 근육을 함께 사용하면서 다리를 올리면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관절 질환자 그리고 대사 기능 장애인, 당뇨에서 수치를 떨어뜨리는, 포도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 되거든요. 직장인분들도요, 그냥 가만히 오래 1시간, 2시간 계속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종종 스트레칭 아니면 이렇게 책상 밑에서 다리를 살짝만 움직여줘도 이렇게 땀이 줄줄 나는 이런 효과적인 운동을 자주 해보시면 너무 좋죠. 저기 저 질문해 보니까 밥 따라라라는 분이 퇴근하고 자기 전에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겠죠? 라고 질문했는데요. 자기 전에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떠신가요? 네, 자기 전에 운동하시는 것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죠. 운동은 주무시기 전 2시간까지는 마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시에 취침한다 그러면 저녁 8시까지는 운동을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해서 근육 쪽으로 혈액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면 뇌로 가는 혈액이라든지 장기로 가는 혈액의 균형성이 깨지고요.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은 낮 시간 동안이나 주무시기 2시간 전까지는 끝내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운동을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칭 정도가 잠을 잘 잘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요. 숙면이 그만큼 건강 관리에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아니면 조교 이런 걸로 혈액을 순환시켜 줄 수 있는 게 좋고요. 이런 근력 운동이나 숨이 차는 운동은 반드시 잠자기 2시간 전에 끝내주세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이제 건강 칼럼인데, 밥 먹고 나서 2분이라도 걸어라 이렇게 네.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 일과 중에서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눈다면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해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아침에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주로 추천해 드리고요. 식후 2시간 정도, 점심 식사하시고 2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근육을 쓸 수 있는 걷기나 유산소성 근력 운동 아니면 근력 운동을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주무시기 바로 전에는 호흡이나 명상 아니면 스트레칭 같은 이렇게 릴렉스, 컴다운 할 수 있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자는 동안 밤새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혈액이 천천히 순환하다가 아침에 일어난 상태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과한 혈관 수축이라든지 아니면 어지러움증 그리고 특히 공복에 운동을 하시는 것은 당뇨병 환자들한테 저혈당이라는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처럼 이렇게 근육을 천천히 이완시키고 밤새 굳어있던 관절이나 혈관을 좀 쭉 펴주면서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오전 시간대에는 좋겠고요. 이제 조금 활동이 재개된 후에 점심을 드시고 나서 바로 운동하지 마시고 한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이제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근육을 사용하면서 열심히 걷거나 아까처럼 다리를 들었다가 놨다가 하면서 근육을 써주는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에너지도 사용하고 근육도 사용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패턴이 되고요. 저녁에는 너무 과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그만큼 건강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숙면을 위해서라도 저녁 늦게 과한 운동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이제 저기 질문에 중3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판은 아직 다치지 않은 것 같은데 키 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그 성장판 자극 운동 같은 그런 운동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요? 네, 요즘 학생들도 그렇고요. 학부모님도 그렇고 키 크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배구 선수들하고 농구 선수들하고 있잖아요. 왜 다들 키가 클까요? 원래부터 키가 큰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보통 운동들은 다 어릴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체조 선수들, 탁구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 배구 선수들하고 농구 선수들은 도대체 왜 키가 클까요? 점프인데요.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을 유소년 때부터 항시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프 중에서도 힙 힌지라고 해서 골반을 접어서 골반으로 뛰어서 골반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이 성장판을 자극하면서도 키를 크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줄넘기 같은 경우는 무릎으로 뛰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릎으로 뛰면 무릎 관절에 체중이 다 부담이 되고 무릎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엄마가 살 빼라고 줄넘기 시켰어요. 그래서 막 300개씩 해요. 그리고 나면 아이들도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골반 점프를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제자리에서 쭉 띄워주는 골반 점프를 하게 되면 자, 골반 점프를 이렇게 하게 되면 떨어지면서 체중을 골반이 받아주고 골반을 접은 상태에서 피면서 띄워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보통 배구 선수들이 드리블 이렇게 농구 선수들이 이렇게 슛 할 때도 그렇고 배구 선수들이 이렇게 스파이크 칠 때도 그렇고 뛸 때 이렇게 뛰는 사람 있나요? 다 이렇게 뛰죠. 자, 골반을 접어서 뛴다.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키가 아마 5cm는 더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비밀이 거기 있었군요. 네, 바로 골반 점프입니다. 무릎만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돼요. 제 기억에도 이제 줄넘기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네. 예. 발목을 그런 차이가 맞아요. 여기 교수님처럼 골반으로 밀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교수님처럼 충분히 발목을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허리 근육, 특히 그 중에서도 골반, 양 옆에 골반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한번 질문 한번 볼까요? 홍희준 학생은 아침, 점심, 저녁중, 그건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고요. 또 아까 2년 동안 정연맘 저것 좀 얘기해 주시죠. 스트레칭 운동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으니까 그거 이제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조금 내려봐 주실래요? 혈당이 높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계단 오르기 운동을 시켜주시는데 계단 오르고 내리기가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환자마다 다른데요. 본인의 체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관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계단을 오르기를 했을 때 충분히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관절 기능이 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관절이 약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무릎의 관절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동을 하려다가 관절을 더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앉아서 걷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혈당이 많이 올라갔을 때에는 일단 바로 혈압을 끌어올리는 이런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성 근력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성 근력 운동에 속하는데요. 굉장히 힘들고 허벅지 근육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혈당이 높았을 때보다는 조금 안정적일 때 하는 운동으로 추천드리고요. 혈당이 높을 때에는 차라리 빨리 걷는 속보, 평지에서 빠르게 걷는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의자에 앉아서 걷는다든지 이렇게 숨쉬기와 근육 사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을 한 중저강도, 저강도에서 중강도 정도로 하시는 것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좀 전에 그 질문한 학생이 운동 강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의 경우에 이제 그 당뇨 판정을 받은 학생인데
걷기 운동을 할 때 천천히 걷는 운동은 효과가 없나요? 했거든요.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운동 빈도, 강도, 운동량 요거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네. 수가 있을 텐데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운동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빈도, 강도, 그 다음에 한 번 할 때의 시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것 자체는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좋은데 특히 걷기 운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운동, 그냥 걷는 것은 운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올바로 걷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보통 우리가 길 걸을 때는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요. 그냥 이렇게 걷고 그냥 편안하게 걷죠. 이렇게 뭐 쇼핑몰 같은 데 가도 그렇고 그냥 학교에서 집에 올 때도 그냥 편안하게 걷는데 사실 골반 근육과 허리 근육, 허벅지 앞뒤 근육 그리고 척추를 싸고 있는 뒤에 있는 척추 속 심부 근육을 다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걷기는 따로 있습니다. 턱을 당기고요. 가슴, 어깨를 펴준 상태에서 허리 근육을 긴장시키고 내 복부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서 옮기되 보폭을 크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보폭을 평소에 내가 한 요 정도로 걸었다고 하면 조금 어디 서둘러 가듯이 보폭을 크게 잡아주시되 닿을 때 발 뒤꿈치가 바닥에 먼저 닿을 수 있도록 걸어주셔야 뒤꿈치가 닿는 순간 골반이 체중을 흡수하고 체중을 흡수한 골반이 다시 다리 근육을 이용해서 이것을 밀어내고 다시 들어 올리고 바닥에 닿고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게 되면 조금 속도 있게 걸어주시는 것을 속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걸을 때 평상시에도 속보로 가슴을 펴고 골반이 체중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걸어주시면 걸으면서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육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행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죠. 그냥 천천히 걷는 운동, 걸을 때 발바닥 전체가 한 번에 털푸덕 닿는 운동, 이런 운동은 크게 운동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근육을 사용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가슴 펴고 턱 당기고 보폭은 크게 발뒤꿈치로 착지하기 이렇게 걷는 방법으로 운동을 해보시면 걷기가 충분히 보행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 돌변합니다. 한번 걸어볼까요, 제가? 네, 그렇게 걸어볼게요. 네. 자, 팔은 이렇게 가볍게 네, 팔은 가볍게 쥐시고. 쥐시고요. 가슴을 쫙 펴주세요. 가슴 펴고 턱은 가볍게 당기면 턱만 당겨줘도 어때요? 허리에 쫙 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허리에 펴지는 느낌이 들면 당연히 복부의 압력도 올라가겠죠. 자, 복부의 압력이 올라간 상태에서 걸어주시는데 그렇죠. 뒤꿈치가 먼저 닿아야 돼요. 뒤꿈치가 먼저 닿게 보폭을 크게. 그래서 뒤꿈치가 먼저 닿게 보폭을 크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우리 박사님 잘하시는데요. 뒤꿈치가 닿고 그렇죠. 뒤꿈치가 먼저 닿게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근육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속도를 올려주시면 돼요. 속보죠. 자, 그대로 하나, 뒤꿈치가 먼저 닿고 가슴 펴고 다시 뒤꿈치가 먼저 닿고 가슴 펴고 걸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게 되면 허벅지 근육 사용하죠. 엉덩이 근육 사용하죠. 허리, 복부 근육 사용하죠. 이 걷기 운동 하나만으로 전신 근력 운동이 되는데 우리 평소에 걷듯이 그냥 이렇게 뭐 핸드폰 보면서 걷는 거나 이런 것들은요. 척추에 무리만 주고 근육 사용률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아, 허리뿐만 아니라 거북이목도 될 테니까요. 그렇죠. 네. 척추에 부담만 주고 근육은 사용도 못하는 걷기가 되고요. 걷기 자체에서 근육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가슴 펴고 턱 당기고 발뒤꿈치로 착지하기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운동 그 종류가 몇 가지 더 있다 그랬죠? 네, 다양한데요. 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네, 맞아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운동 중에 이렇게 운동이라는 걸 제가 조금 재미있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는 의자를 조금 이렇게 뒤로 밀고요. 마지막으로 바닥에 앉아서 다리 밀기 운동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짝꿍이 있으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짝꿍이 없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건데요. 짝꿍이 있으면 이렇게 박사님하고 저하고 마주보고 발바닥을 이렇게 무릎을 구부릴게요. 무릎을 구부리셔서 그렇죠. 구부리셔서 제가 이쪽 다리를 밀면 박사님 이렇게 물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밀고 서로 밀고 주거니, 그렇죠.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하나 둘 밀당이네요. 하나 밀당. 그렇죠. 밀당 운동이에요. 아, 박사님 센스가 있으세요. 하나 둘 하나 허리를 펴야 돼요. 이것 또한 허리를 펴야지 허리 근육을 사용하면서 복부 압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박사님 어떠세요, 이거? 재밌네요. 헬스장 안 가도 허벅지 근육이 은근히 이게 스쿼트가 되고. 맞아요. 네. 둘, 하나, 둘, 하나. 허리를 피셔야 돼요. 우리 회장님 허리 피세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발바닥만 맞춰서 접어서 밀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자, 우리 회장님 허리 펴야 돼요. 허리 펴야 돼요. 자, 그렇죠. 요런 식으로. 자, 허리 펴게요.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고개 저렇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턱을 당겨주시고 가슴을 펴세요.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족끼리 하면 얼굴 보면서 그러게요. 얘기하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어서 벌써 다 기절하신 것 같은데. 아주 정다운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네, 저도 땀이 벌써 이렇게 나는데요. 사실 이 운동은요, 네, 허리를 펴고 하면 완전 다른 운동이 돼요. 허리를 구부리고 하면요, 척추를 망가뜨리는 운동이 돼요. 보실까요? 제가 허리 구부리고 해볼게요. 자, 척추가 반대 커브로, C자 커브가 반대로 꺾어진 상태에서 다리만 밀고 있어요. 그러면 다리 근육은 어느 정도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척추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운동이 되죠. 그리고 허리 근육은 하나도 못 써요. 허리를 펴주시고 복부 압력을 이용해서 다리를 밀어줄 때, 그렇죠. 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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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버티는 어깨, 팔, 복부, 허리, 엉덩이, 허벅지, 앞뒤 근육, 종아리 근육, 발목 근육까지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전신 근력 운동이 됩니다. 이게 오늘 운동엔 지금 몇 가지가 다 어깨 펴고 네. 허리 펴고 가슴을 내밀어야 되거든요. 마치 거만한 표정으로 네. 거만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운동할 때는 조금 도도하셔도 괜찮아요. 왜? 나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 펴고 턱 당기고, 그래 나 운동하는데 가슴 펴고 턱 당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척추, 특히 목뼈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우리 몸의 척추에는 올바른 커브가 있는데요. 그 커브를 거스르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근육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관절을 무시하고 관절의 생긴 모양을 반대로 무시하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경우 허리 부상, 관절 부상, 이렇게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이렇게 재미있게, 자, 가슴을 펴고, 하나, 둘, 하나, 둘. 자, 박사님하고 저하고 벌써 허벅지 후들후들 하시죠? 저는 힘든데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해보시면 굉장히 허벅지 근육,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죠. 허벅지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을 키워주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네, 이게 이 기립근하고 이 몸 전체 중심을 저는 코어가 네. 제대로 잡히는데도 참 도움이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허리 디스크가 있으시거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척추 관절에 조심해야 하실 때, 특히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허리 커브를 반드시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과 다리 근육을 써주는 이런 운동은요, 뭐 여러 가지 관절 질환자라던가 대사기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부담 없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 저혈당이 오거나 아니면 혈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머리의 위치가 바뀌는, 앉았다가 확 일어나면서 뭐 이 점프하기 이런 동작들 같은 경우에는 어지럼증이나 2차 부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운동은요, 앉아서 하고 손잡고 하고 그다음에 허리 커브 세우고 하고 하기 때문에 관절 보호, 근육 사용, 안전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근데 혹시 뭐 궁금한 거는 운동 선수들이 다쳤을 때 재활할 때 하는 운동 스타일인 건가요, 이게?
운동선수들이 다쳤을 때 재활하는 거는요, 종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슬립병변 같은 게 자주 일어나는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깨 재활 치료를 할 때 관절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요. 또 축구 선수들이 햄스트링 부상이나 허벅지, 그다음 앞근육, 그다음에 뒷근육에 근손상이 있을 때에는 또 허리를 사용해서 회복을 시키는 그런 운동법이 있는데, 이거는 재활 운동법이라기보다는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혈압이 있으시거나 관절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앉아서 효율적으로 그만큼의 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거 운동선수 재활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재활보다는 이제 네. 기능이 좀 떨어졌다든가 네. 뭐 이렇게 됐을 때에 기능을 이제 원래 상태로 가던가 더 네네. 증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박사님이 조금 설명을 깔끔하게 잘해주셨어요. 여기 한혜성 학생이 조금 전에 운동이죠. 그 운동을 할 때 지탱하는 두 팔은 어떻게 짚든 상관이 없나요? 했거든요. 아니요, 네. 꼭 피셔야 됩니다. 두 팔을 보통 꺾어서 짚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허리가 100% 구부러져요. 이렇게 구부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딱 펴려면 펴줘야죠, 이렇게. 양팔이 펴져야 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펴줘야 됩니다. 네. 아니, 우리 너무 잘하세요. 네. 아까부터 계속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네, 제가. 선생님하고 다르게 인간지만 운동하라고 나도 합니다. 그래서까지. 네, 계속. 저는 저기 어떻게 하면 허리 뱃살을 빼는 운동. 거기에도 도움이 되죠. 근데 허리 뱃살을 빼시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좋지만, 아무튼 근육량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만큼 좋은 운동은 없고요. 팔은 꼭 펴주셔야 됩니다. 교수님은 환자들한테 운동 많이 하라고 하셔도 되겠어요. 교수님 잘. 네. 저기 벨이라고 하는 그 아이인데요. 네. 손목이 안 좋은 경우 바닥에 손바닥을 짚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집에 소파라든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벽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깨 뒷부분에 보면 견갑이라고 해서 우리 날개뼈가 있어요. 날개뼈를 이렇게 기대 놓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시고 손을 짚지 않고요. 기대고 되면 손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앞에 놓으시고 이 상태로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허리 커브를 반드시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을 조금 오버해서 내밀어준다 하는 느낌으로 하시게 되면 손목에 지장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를 내밀고 가슴을 내밀고. 효과가 똑같죠?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기댈 데가 없으면 네. 저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손목이 좀 아플 때는 이렇게 주먹을 짚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손목을 세우고 하셔도 되겠고요. 네네. 그래서 손목이 조금 약하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먹을 쥐어도 아프다 그러신 분들은 어디 기댈 곳을 찾아서 이 날개뼈를 가슴을 펴고 기댄 상태에서 다리 밀어주기 운동을 하시면 복부 근육,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골고루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세요. 네. 여심연경이라고 하는 아이디네요. 여름철 관절, 겨울철 관절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혈액순환, 뼈, 인대, 연골 근육의 각각 손상 비중이 다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질문 내용을 자체가 말씀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일단 실외 온도 자체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관절염 환자들이라던가 관절이 아프신 분들한테 조금 더 고통을 주는 계절은 사실 겨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에는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 순환이 더뎌지고 관절 주변에 인대나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 관절낭 이런 곳에 혈액을 잘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더 관절이 쑤시고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항상 팩을 해주시고 스트레칭을 실내에서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여름에는 또 우기가 오게 되면 바깥의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날씨의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의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종종 무릎이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스트레칭이라던가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밖에서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오늘 알려드린 이런 운동들을 하시면요. 무릎 아프신 분들도 다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이 운동은. 왜냐하면 서서 무릎에 체중을 싣고 그 체중을 실어서 무릎을 힘들게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 지금 질문이 혈액순환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연골 근육의 각각 손상의 비중이 다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대처하는 것은 따로 없고요. 통증이 있을 때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요즘엔 여름에도 다 에어컨 켜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이나 이런 쪽에 따뜻하게 핫팩을 해서 조금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펴고 보면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뼈가 있어요. 요게 슬개골이에요.
슬개골인데 요 슬개골을 손으로 이렇게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만져서 자주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연골에는 혈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닳아서 손상되면 연골은 재생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이죠. 그래서 연골이 닳아서 힘을 잘 못 써서 받침 역할을 못 해줄 때 그 주변의 인대나 근육이 받침대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도록 하려면 걔네들이 혈액의 공급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름에도 따뜻하게 무릎 찜질을 잘 해주시고, 왜냐하면 에어컨 바람 실내에 있게 되면 솔직히 무릎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큰 차이 없어요. 온도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자주 따뜻하게 해서 원활하게 혈액순환을 도와주시고, 손으로 자꾸 이렇게 마사지, 그 다음에 무릎을 이렇게 위한 스트레칭, 이제 서서 하는 스트레칭, 엎드려서 하는 스트레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억지로 무릎을 꺾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앉을 때 무릎을 가볍게 펴고 밑에 쿠션 같은 거를 하나 받쳐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뼈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찜질하시고, 이런 거를 곁들여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함께 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좀 전에 그 질문자가 손상의 정도가 다르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좌우 대칭이 잘 안 맞는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럴 경우에 바란스 유지에 네, 필요한 맞습니다. 운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왼쪽 무릎은 자주 아픈데 오른쪽 무릎은 가끔 아파요.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양쪽이 노상 아파요.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무릎이 아픈 것은요, 단순 무릎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의 80% 이상이 고관절 비대칭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골반의 왼쪽과 오른쪽의 근기능이 달라서 걸을 때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어떤 분은 오른쪽 골반만을 사용해서 체중을 지지하면서 걷고요. 어떤 분은 왼쪽 골반만을 사용해서 체중을 지지해서 걷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이 쓰는 골반의 밑에 관절은, 하부 관절은 당연히 고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안 쓰는 관절은 고관절의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허리 근육의 비대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골반 운동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되는데, 골반 운동까지는 제가 오늘 준비를 아직 못했지만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무릎 관절을 위한 골반 운동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평생 동안 가져가야 할 몸이잖아요. 그렇죠. 이 치아는 매일 우리가 관리를 하듯이 네. 몸도 평생 동안 이제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좀 전에 보면 이제 그래서 아마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여기 정연맘이라고 하시는 아이인데요.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 시간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이 이제 어느 거냐에 따라서 무산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유산소 운동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게 아마 여기서 근육 운동은 질문하신 분은 아마 무산소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을 구분해서 질문하신 것 같네요. 네, 근육 운동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육만을 펌핑시키고 근육의 면적만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헬스 트레이닝 같은 무산소 운동은요, 사실 유무산소 운동의 순서라기보다는 무산소 운동의 비중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당을 소비시키거나 혈액순환을 촉진하거나 체지방, 몸속에 있는 과도한 체지방을 빼주는 데 좋은 운동은 약간의 유산소성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순서로는 근육 운동을 간단하게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벼운 유산소 근력 운동일지라도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은 젖산이라는 근육 대사산물이 근육에 쌓여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고 몸을 산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근력 운동 후에 혈액을 빨리 순환시켜 줄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도 빨리 혈중으로 분해가 되고 근육통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 순서 궁금하신 분들요, 웬만한 이렇게 헬스 트레이닝에서 이렇게 막 몸을 만드는 이런 무산소 운동이 목적이 아니시라면 근력 운동 먼저,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생각이 나서요.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이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근육에 대근육이 있고 근육이 네. 소근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근육에서 대근육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예전에는 보통 그런 식의 운동을 추천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근기능의 시너지 효과라고 해서 심부근육, 속근육이라고 하죠. 속근육은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큰 근육은 수축하고 이완하고를 반복해주는 운동법이 굉장히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심부근육은 길이나 크기가 변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과정에서 혈액을 끌어당겨주고요. 큰 근육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많은 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심장으로부터 많은 혈액을 끌어당기고 포도당을 소비시켜 주는데 이 심부근육은 버텨주고 겉근육은 움직이고 한 근육씩만 쓰는 것보다는 두 개를 같이 쓰는 것이 훨씬 더 관절을 지키면서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운동법을 요즘에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했던 요런 운동 있잖아요. 다리를 들었던 거. 허리는 어때요? 허리를 펴고 있어야 되니까 근육이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되죠. 허리 속에 있는 요방형근이라는 심부 근육이 있는데 이건 기립근이 아니라 요방형근이 버텨주고 어깨 삼각근이 팔을 지지해주면서 그 힘으로 배의 힘으로 아래 복부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려서 버티고 이때는 허벅지 근육이 수축하고 내리고 풀어주고 이거를 반복하는 동안 허리는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버티는 근육과 움직이는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속근육, 겉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런 운동이 굉장한 시너지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어떻게 운동 종목이 하나 더 있나요?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원하세요? 시간은 다 됐거든요. 시간은 다 됐는데 네. 조금만 더 연장해서 네. 약 20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질문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요, 제가 신나게 스키 타기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키장에 왔다, 이런 생각으로 스키 타는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일어선 상태에서요, 우리 혹시 생수병 있나요? 생수병을 조금 주시면 좋겠는데, 한 2개 정도. 예, 1인당 2개 정도씩 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교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주시고. 네, 저 2개 주시고. 아이고, 정치희 교수님 네네.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운동을 잘하시네요. 자, 보기는. 이거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던 운동인데요. 스키 타기 운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뇨 있으신 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근육이 어디입니까? 바로 허벅지, 엉덩이, 허리, 면적이 큰 근육이에요. 그 근육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는 건데, 자, 다리를 이렇게 어깨 너비만큼 벌린 상태에서 옆모습 보여드리면 엉덩이를 무릎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리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주시는 거예요. 무릎을 구부리면서. 그렇죠. 엉덩이를 뒤로 빼고 손을 앞으로 이렇게 떨어뜨리세요. 그렇죠. 약간 킹콩처럼 이렇게 앞으로 떨어뜨린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팔을 눈썹 높이까지 올렸다가 스키 타고 앞으로 쭉 나가듯이 뒤로 쭉 뻗어주세요. 그렇죠. 다시 앞으로 올리고 뒤로 쭉 뻗어주세요. 우리 교수님 무릎 구부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슴 펴고 앞에 보시고 그리고 다시 올리세요. 그렇죠. 다시 내릴게요. 쭉. 자, 시원한 스키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올렸다가 슝. 다시 올렸다가 슝. 그렇죠. 다시 올렸다가 슝.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사님 잘 하시는데, 예. 그렇죠.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그렇죠.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무릎이 아파요. 허리 근육을 많이 못 쓰기 때문에 엉덩이를 뒤로 빼서 이 허리 근육과 등 근육 그리고 허벅지 근육과 어깨 근육을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정확하게 자세를 보여드리면 그렇죠. 뒤로 뺐다가 앞으로 뒤로 뺐다가 앞으로 그래서 허벅지가 이번에는 버티는 근육이 되는 거고요. 등 근육과 날개 근육이 수축하고 풀어주는 수축하고 이완하는 움직이는 근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운동이 다 뭔가 하나씩은 버티면서 다른 기관들을 막 움직여야 되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이런 운동이 이제 유산소성 근력 운동입니다. 이제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조금 내려봐 주세요.
저기 혜정 아이디인데 저녁에 뛰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뛰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혈당도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뛰다가 걷는 운동을 하면 완화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네요.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늦은 저녁에 하는 운동은 숙면을 방해하고 혈당을 떨어뜨린다기보다는 밤에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뛰는데 필요한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소화를 돕기 위한 위장관에는 혈액량이 많이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주로 많이 쓰는 기관에 혈액을 보내지도록, 심장이 펌핑을 해서 혈액을 보내지도록 되어 있는데, 달리기를 하는 경우 하체 근육과 엉덩이 그리고 종아리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밑에 있는 근육 쪽으로 혈액이 많이 몰리고요. 진작 소화에 필요한 위장관에는 별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말고요. 한 저녁 5시, 6시, 그러니까 식사 전에, 저녁 식사 전에 차라리 달리기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윤채원 아이디인데요. 일자 허리인 커브를 어떻게 할까요? 많이 아픕니다 했어요. 일자 허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네. 우리 척추가 이렇게 S자처럼 돼 있는 건데 네. 이게 거의 일자로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네,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몸에 2개의 커브를 가지고 있어요. 척추에서는 경추에 이제 C자 커브가 있고요. 근데 C자 커브가 이렇게 일자로 펴지면 우리가 일자목이라고 하고요. 그게 C자 커브가 반대로 굽어지면 거북목이라고 해요. 척추도 마찬가지예요. 요추라고 하는데 이 허리는 약간 이렇게 C자 형태로 구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자로 펴지게 되면 걷거나 뛰거나 앉을 때 이 디스크, 사이사이의 디스크가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허리가 충격을 덜 받으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C자 형태로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자로 펴지게 되면 걸을 때도 그렇고 앉을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할 때 있어서 충격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만약에 일자로 펴졌다 하는 것은 척추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의 상태가 낮아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엎드려서 하는 운동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질문은 제가 따로 이제 소개해 드릴 운동이 있긴 한데, 바닥에 엎드려서 다리를 차서 올린다던가 하는 운동으로 허리 주변 근육을 먼저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리 주변의 근육을 보강해서 그렇죠. 보강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네. 조금 좀 좋아질 수가 있고요.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거고요. 네, 그렇고 그렇게 또 요 보여지네요. 운동할 때도 지금 교수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보통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전혀 무릎만 아파라, 내 무릎 아파져라 하는 운동이고요. 엉덩이를 뒤로 최대한 빼보세요. 그렇죠. 아니요, 더 빼셔야 돼요.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그래서 내렸다가 쭉 올리고, 쭉 펴주고, 쭉 올리고, 쭉 펴주고, 쭉 올리고, 그렇죠. 살을 천천히 하더라도 자꾸 움직여서, 그렇죠. 엉덩이를 뒤로, 무릎을 뒤로 뺄게요. 뒤로.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보세요. 허벅지가 계속 버텨주면서, 자, 다시요. 교수님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내리시고 엉덩이를 살짝 들게요. 들어오세요. 그렇죠. 살짝 드시고 여기서 힙을 뒤로 빼시는 거예요. 자, 무릎이 나가고, 그렇죠. 엉덩이 뒤로. 그렇죠. 요 상태가 돼야 돼요. 요 상태에서 팔을 올려보세요. 쭉 올렸다가 뒤로. 쭉 뺄게요. 가슴 내밀고. 그렇죠. 앞으로 올릴게요. 쭉. 그렇죠. 다시 뒤로. 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 등 근육하고 허벅지 버티는 동안 날개를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는 대퇴근이 네. 터질 듯이 아파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허리 뒤쪽에 네, 맞아요. 대근도 상당히 아프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제 맞게 하고 계시네요. 네, 이런 운동을 자꾸 해주시게 되면요. 우리 몸에 필요한 근육을 사실 골고루 위험하지 않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운동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또는 근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에이 하지 말아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에서 이런 간단한 운동 자주 해보시고요. 저녁에 저녁 식사 후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운동장을 속보로 걸어주고, 그리고 나서 샤워하고 가벼운 스트레칭 좀 하고 1시간 후에 주무시는 거, 이런
이런 스케줄을 저는 권장을 해드리거든요. 너무 주무시기 직전에 과도한 운동, 달리기라던가 막 점프, 뭐 턱걸이 막 이런 거 하시는 거는 차라리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무시는 동안 혈당 분해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근육의 피로를 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늘려가면서 자주 반복하시다 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 갈대를 이렇게 뚝뚝 소리 나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그거 안 좋은 건가요? 이 관절에 소리가 나는 거는요, 통증만 없으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데 저도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이렇게 뚝뚝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아프진 않아요. 이게 꼭 뼈의 마찰음이라고만은 할 수 없고 인대의 마찰음일 수도 있고 근육과 근육을 이어주는 뭐 건의 마찰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아프지 않은 소리는 괜찮은데 일부러 자꾸 손을 이렇게 뚝뚝 눌려서 뼈를 관절을 이동시키는 이렇게 소리 일부러 내시는 분들 많죠. 그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고, 좀 전에 그 시청자 반응이 나왔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따라했더니 혈당이 뚝뚝 떨어졌다고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네. 아이고, 상당히 보람됩니다. 네. 다음에 이렇게 좀 내려봐 주실래요?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조금 더 내려주세요. 조금 더요. 운동량이 적어도 꾸준히 하면 좋을까요? 하는 얘기가 있고요. 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동에는 fit, F, I, T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fit이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옷 입을 때 나 fit 좋지? 이런 게 아니고요. fit의 F는요, frequency라고 해서 빈도예요. 얼마나 자주 하느냐. I는 intensity라고 해서 강도예요. 얼마나 내 근육량에 맞는 내 근육량, 전체 근육량의 70% 이상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fit의 마지막 T는 타임이에요. 한 번에 어느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운동을 하느냐. 그래서 빈도, 강도, 시간 요 세 가지가 다 합쳐졌을 때 비로소 내가 운동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운동, 가벼운 운동은 꾸준히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운동이라기보다는 내가 혈액을 그냥 순환시키고 그냥 편안하게 몸을 풀어주는 정도의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운동은 우리가 근육을 키워주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폐 기능을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커져서 심장이 한 번에 펌핑하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그 혈액의 양을 쫙 근육이 흡수하고 또 근육이 움직이면서 커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이 운동이고요. 천천히 그냥 하는 운동은 꾸준히 하시는 것은 물론 안 하시는 것보다는 좋지만 근육을 발달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fit, 빈도, 강도, 시간 요거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하신다면 혈당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운동할 때 이 자세가 도도하듯이 네. 도도한 그런 자세로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포인트를 너무 잘 짚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운동할 때 기죽어서 하는 운동은요, 내 척추 망가뜨리고 근육 못 써요. 그래서 근육을 잘 사용하려면요, 도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슴 펴고 턱 당기고 그리고 모든 운동은 등을 구부리고 하는 운동이 없어요. 하다못해 운동선수들이 역도선수들이 이 발을 들 때도 보셨죠? 자, 허리 어떨까요? 허리를 엉덩이를 그렇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들지 이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드는 역도 선수 한 명도 못 보셨죠? 예, 허리가 그만큼 자기의 커브를 유지할 수 있게 한 상태에서 근육을 사용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부상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항상 도도하게 허리 펴고 운동하세요. 네, 오늘 이제 질문해 주신 분들이 아주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고요. 더군다나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상당히 보람됩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가서 네. 우리 질문해 주신 좋은 질문 두 분을 한번 좀 우리가 뽑아서 그럴까요? 상도 주고 네, 네.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네. 의자를 질문자들 좀 보게요. 저거 좀 한번 내려봐 주시겠어요?
천천히요, 천천히. 그 위에 거 있죠? 홍이준. 네, 저도 그 질문 마음에 어떠세요? 들었습니다. 네. 보통 혈당치가 많이 올라갔을 때에는요, 동시에 혈압까지 상승시키는 그런 과한 근력 운동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또 한 분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대표님께서 저는 하나 좀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분하고 그리고 아까 저녁에 운동해야 되느냐, 점심에 운동해야 되느냐, 이제 효과적이 아니요, 그 밑에 아까 있었는데 저녁에 달리기 하신다는 분. 네. 보통 요즘엔 겨울에는 보통 안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저녁에 조금 선선해지면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막 걷고 뛰고 뭐 사이클 타고 한강공원에만 나가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무시기 2시간 전에 반드시 운동을 끝내주셔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특히 당뇨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하고 당뇨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공복 운동 금지, 그 다음에 식후에 너무 늦은 시간에 잠자기 2시간 전 운동 금지. 자, 요것만 잘 지켜주시고 하루에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꾸준히 반복하시면 너무 도움이 되겠고 아까 달리기 뛰다가 걷다가 하는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는데 사실 뛰고 걷고 하는 인터벌 형식의 그러니까 숨차게 막 뛰었다가 잠깐 불안정한 휴식을 주면서 걸어주다가 다시 힘차게 막 뛰었다가 불안정한 휴식을 주면서 걸어주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은 혈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저녁에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좀 낮 시간 동안 이런 때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홍이준 아이디 홍이준 씨하고 최혜정 씨 두 분을 그 대상으로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운동, 본 운동을 한다고 할 때 준비 운동, 그 다음에 정리 운동을 가볍게라도 하는 게 좋겠죠? 그럼요. 이제 영어로는 준비 운동이나 이제 이런 정리 운동에 대해서 다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 운동은 모르겠는데 정리 운동까지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쿨 다운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서 올라갔던 심박수를 자연스럽게 낮춰주면서 근육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주고 혈액순환의 속도를 정상적으로 복귀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은 갑자기 일어나는 큰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뛰다가 갑자기 자리에 탕 누워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맥박수가 쭉 고르게 올라갔다가 고르게 내려와야지 팍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쿨다운. 정리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 운동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팔을 살살 흔들면서 호흡하시면서 약간 스트레칭성 운동을 하신다든지 가볍게 걸으시면서 호흡을 고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 운동을 해주시는 게 반드시 중요하고요. 그리고 준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먼저 물 한 모금 먹고 식사하시잖아요. 에피타이저가 있잖아요. 운동에서 준비 운동은 바로 식사에서 에피타이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나 운동할 거야 준비해 해서 시동을 걸어주는 거죠. 가벼운 스트레칭, 관절 풀어주기, 근육 늘렸다가 모아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볍게 체열을 올려주고 심박수를 자연스럽게 올려줄 수 있는 준비 자세를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 올라가고요. 체온 조절 너무 좋고요. 그리고 심박수도 부지런히 고르게 사용할 수 있어서 포도당 소비를 한다든지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운동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 정리 운동, 쿨다운 꼭 하세요. 쿨다운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정리 운동의 개념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휴식을 취해야 할 때에 이제 운동을 하다가 쿨링 다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휴식을 취한다. 이게 정적 휴식으로 가는 것이냐, 동적 휴식으로 가는 거냐 이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로 정적 휴식으로 가지 말고 네, 동적 휴식을 하면서 네네. 점점 안정 상태로 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0m를 전속력으로 달린 후에 바로 땅에 주저앉지 마시고 불안정한 휴식을 주시는 거예요. 불안정한 휴식이란 말 그대로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적 휴식인데요. 400m를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약간 속보, 빠른 걸음으로 한 10분 정도 걸으면서 심장 박동을 줄여주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휴식은 너무 급격하게, 운동 후의 휴식은 너무 급격하게 정적 휴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동적 휴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정적 휴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순서 같습니다. 네, 재밌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재밌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운동하는 것은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네. 하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강화석한 선배님이신데 지금 봬도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근육이 상당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이 되는데요.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때 한 번 하고 쭉 쉬다가 요때 한 번 하고 하는 운동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꾸준히 하듯이 빨래를 꾸준히 하듯이 청소를 꾸준히 하듯이 운동도 내 일과 속에 넣어서 꾸준히 해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우리 당뇨 환우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당뇨 질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내가 어쩌다가 당뇨에 걸렸나 하는 그 어떤 충격감, 그다음에 상당히 심적 충격이 심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자기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차츰 적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운동을 또 안 하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관리를 쭉 하면 오히려 당뇨 진단을 안 받았을 때보다도 더욱 건강하게 평생을 생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내 몸은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 내 몸은 평생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